30년 전 저를 떠난 사람이 내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인연이 이렇게까지 길다니 참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는 순간 아들의 결혼보다 내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고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30년 전에 헤어졌던 대학 동창과 큰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재회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0년 전 연인을 아들 상견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박정우, 올해 58이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아왔다. 아내 미정과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두 아들을 키우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큰아들 진수는 30살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다. 작은아들은 아직 대학생이지만 형만큼 똑 부러진 녀석이다. 여보, 진수가 오늘 저녁에 온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내미정이 부엌에서 나를 부르던 날, 나는 서재에서 회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55의 아내는 여전히 단정하고 부지런했다. 우리 부부는 크게 싸운 적도 특별히 달콤한 적도 없었다. 그저 세월을 함께 견뎌온 동반자 같은 관계였다. 무슨 일일까?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했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진수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미정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 역시 기뻤다. 아들이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린다는 것, 그것은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뿌듯한 순간 중 하나였다. 오,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언제 한번 데려와봐.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상대 집에서도 괜찮다고 하셔서 미정은 벌써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저 흐뭇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니? 명동에 있는 한정식 집이요. 상대 어머님께서 추천하신 곳인데 조용하고 분위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큰아들의 결혼, 그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의 큰 임무를 마무리하는 것 같았다. 이제 곧 손주를 보겠구나 하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여보, 잠이 안 와요? 미정이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니,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래.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 우리도 이제 진짜 중년이네. 무슨 소리예요? 벌써 중년 넘어서 노년 입구인데. 호호. 우리는 작은 웃음을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토요일 오후 6시, 명동의 한정식 집은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다. 미정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고 나는 정장 차림이었다. 진수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쪽입니다. 개인실로 들어서자 이미 상대 가족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비 신부인 수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정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나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려는 순간 수연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이 어머니 한서진입니다. 한서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니, 이름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였다.
아니,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서진이었다. 내가 대학 시절 사랑했던, 그리고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그 여자였다. 저는 박정우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다. 그녀도 나를 알아본 것이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 동안 수천 개의 감정이 오갔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움, 후회. 아, 네, 반갑습니다. 서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미정과 진수, 수연은 우리의 이상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 앉으시죠.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정이 밝게 말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나는 그저 자리에 앉아 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물을 조금 흘릴 뻔했다. 상견례는 진행되었지만 나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서진과 나는 서로의 눈을 피했다. 대화가 오갈 때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수연이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공을 살려서 생명공학 분야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서진이 딸을 소개할 때 나는 그녀의 표정을 훔쳐봤다.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녀도 나처럼 자식을 키우며 살아왔구나.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고 삶이 있었구나. 진수는 대기업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편이에요. 미정이 우리 아들을 자랑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진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쳤다. 정우 씨, 서진 씨. 우리는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멈췄다. 침묵이 흘렀다. 복도는 조용했고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았다. 이런 일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서진이 먼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나도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때문에라도 잘 해내야겠죠. 그래요. 그래야죠.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미정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럼 다음 주에 양가 부모님들끼리 다시 한번 만나는 건 어떨까요? 결혼 일정이나 장소 같은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연이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다시 만나야 한다니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할까?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정이 물었다. 여보, 괜찮아요? 좀 이상해 보였는데. 아니, 괜찮아. 그냥 긴장해서 그래. 수연이 어머니 좋은 분 같던데요. 대학 강사라고 하셨죠? 응, 그런가 봐.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서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30년 전 우리가 헤어지던 그날, 빗속에서 울던 그녀의 모습이 생생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미정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다. 집에 있으면 자꾸 그녀 생각이 났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사장님,
오늘 미팅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지만 나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진수였다. 아버지, 어제 상견례 어떠셨어요? 수연이네 가족들 괜찮으시죠? 응, 좋더라. 수연이도 참 착한 것 같고. 다행이네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때 결혼 날짜 정하려고요. 알았다. 잘 알아서 해라.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다시 만나야 한다. 서진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 두려웠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미정이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잠깐 앉아봐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어제 상견례 때 말이에요. 당신 좀 이상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괜찮았는데. 아니에요. 수연이 어머니 보실 때 표정이 뭔가 아는 사람 보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예리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라 어색했던 것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정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미정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며칠 후 진수가 또 전화를 했다. 아버지, 토요일에 수연이 어머님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가 조용해서 이야기하기 좋대요. 알았다.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나는 불안했다. 회사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밤마다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30년 전 우리는 왜 헤어졌던 걸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아니,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나는 지금 결혼한 남자이고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 토요일 오후 우리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대학가의 작은 카페였다. 서진과 수연이 먼저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미정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었다. 결혼식은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 의견이 어때요? 저희는 봄이 좋을 것 같아요. 4월이나 5월쯤? 수연이 대답했다.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저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서진도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럼 예식장은 어디로 할까요? 요즘은 호텔 웨딩도 많이 하던데. 미정과 수연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커피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왔을 때 누군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정우 씨, 서진이었다.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온 것이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서진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될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을 볼 때마다 30년 전이 떠올라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도 똑같았으니까. 서진 씨,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나는 미정과 결혼했고, 당신도. 저는 혼자예요. 수연이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가 혼자라니. 나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미 오래전 일이니까. 하지만 정우 씨, 우리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분명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미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물었다. 여보, 수연이 어머니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아는 사람 맞죠? 당신 눈빛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옛날에 대학 때 알던 사람이야. 그냥 아는 사람? 아니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애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30년 전 일이야. 이미 끝난 일이고.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간 미정은 나와 제대로 말을 섞지 않았다. 식사 때도 최소한의 대화만 했고 밤에는 등을 돌리고 잤다. 나는 그녀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미안해.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리 말했어야 한다고요? 아니, 애초에 큰아들 예비장모가 당신 옛날 여자친구라는 게 말이 돼요? 나도 몰랐어.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은. 그래서요? 지금 어떻게 할 건데요? 애들 결혼 밀어붙일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결혼시켜야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야. 미정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그 여자 볼 때마다 어떤 눈빛인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 눈빛은 처음 봤어요. 미정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사랑? 지금 그 말이 나와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혼자 남아 답답한 마음을 사겼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직원들이 보고를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정우 씨, 저 서진이에요.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뛰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끝에 나는 답장을 보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대학로 카페 어때요? 우리 추억이 있는 곳. 대학로. 우리가 자주 데이트했던 곳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대학로로 향했다. 카페는 예전 그대로였다. 30년이 지났지만 인테리어만 조금 바뀌었을 뿐 분위기는 그대로였다. 서진은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왔네요. 오랜만이에요, 이곳. 정말 그러네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우 씨, 우리 왜 헤어졌죠? 서진이 먼저 물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기억나요. 내가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당신이 반대했죠. 아니에요. 제가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같이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 가야 한다고 했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잖아요. 당신까지 책임질 수 없었어요. 저는 책임져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가슴이 아팠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미 지난 일이에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한다는데. 서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정우 씨는 어떤 마음이에요? 저를 다시 만나니까 어때요?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당신을 보면 30년 전이 떠올라요. 하지만 나는 지금 가정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떨려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만은 지켜야 해요.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당신 남편분은 좋은 사람이었나요? 갑자기 그 질문이 튀어나왔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서진도 나를 잊지 못했던 것이다. 저도 미정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20대의 연인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우리는 이미 쉰을 넘긴 중년이었고 각자의 가족이 있었다.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서진이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카페를 나와 헤어질 때 서진이 말했다. 정우 씨, 우리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렇게 둘이 만나지 말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결혼하면 우리는 사돈이 될 것이고 평생 서로를 마주쳐야 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미정은 거실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요? 회사 일이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사에 전화했어요. 오후부터 안 계셨다고 하던데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여자 만났죠? 미정아. 대답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미정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밀쳐냈다. 왜요? 왜 그 여자를 만나요? 3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이야기만 했어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30년 전 이야기요? 미정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미정은 안방 문을 잠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내 가정이, 내 아들의 결혼이, 모든 것이.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짐을 싸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 미정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금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시간 좀 주세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다. 나는 멍하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진수가 전화를 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친정 가셨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 혹시 수연이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다. 진수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너 어떻게? 수연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아버지랑 옛날에 연애했었다고. 진수야. 아버지, 저희 결혼 때문에 힘드시죠?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결혼해야지.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불편하신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진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너는 수연이랑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잘못으로 아이들까지 고통받고 있었다. 며칠 후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우 씨,
우리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가 결혼 미루자고 하네요. 우리 때문에 부담스럽대요. 진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제대로 만나서 모든 걸 정리해요. 언제요? 이번 주말에 만나요. 내 식구 다 모여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주말, 우리는 다시 그 한정식 집에 모였다. 진수와 수연, 나와 미정, 그리고 서진. 5명이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결국 수연이 입을 열었다. 저희 결혼 좀 미루면 안 될까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안 돼.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 부모님들 과거 때문에 우리가 왜 희생해야 해? 하지만 오빠, 아니야. 나는 절대 안 돼. 우리 결혼할 거야.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진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는 잘못 없어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정이 입을 열었다. 정우 씨, 당신 솔직하게 말해요. 지금도 그 사람 좋아하죠? 순간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정아, 대답해요. 지금도 좋아해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녀를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미정이 눈물을 흘렸다.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30년을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당신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이 말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정우 씨한테 연락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미정이 서진을 바라봤다. 당신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운명의 장난 같은 거니까. 수연이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너는 걱정하지 마. 진수가 말했다.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희는 서로 사랑하니까요. 나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결혼해라. 아버지가 뭐든 다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혼자 남았다. 미정은 여전히 친정에 있었고 아들도 자취방으로 돌아갔다. 텅 빈 집에서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대학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그 안에 서진과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었다. 젊은 날의 우리는 행복해 보였다. 왜 우리는 헤어졌을까? 정말 유학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진이었다. 정우 씨, 잠 안 자요? 응, 잠이 안 와요. 저도요.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우리 둘 다 힘들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침묵이 흘렀다. 서진 씨, 30년 전 그날 정말 왜 헤어진 거였죠?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서로를 믿었더라면. 내가 유학 포기했어야 했나요? 아니에요. 당신은 꿈을 쫓아야 했어요. 저도 이해했어요. 단지 함께 가지 못한 게 아쉬웠을 뿐이에요. 결국 나는 유학도 못 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회사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요? 몰랐어요. 그때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3년 동안 혼자 있었어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정말요? 네. 하지만 결국 수연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었어요. 나도 미정이를 만났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만큼 가슴 뛰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털어놨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정말 바보 같았네요. 그러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서진의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아이들이 있었다.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만약에 하는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저도 그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긴 침묵 속에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우 씨, 우리 아이들 결혼시켜줘요. 우리는 희생하더라도. 당신이 희생할 게 뭐가 있어요? 제 마음이요. 당신을 향한 이 마음을 묻어야죠. 나도 그래야겠죠.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부모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30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달이 밝았었다. 다음 날 미정이 집으로 돌아왔다. 들어와도 돼요? 당연하지. 당신 집인데. 미정은 짐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응, 하자.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그 여자 좋아하는 거 알아요. 보면 알아요. 미정아, 괜찮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랑 계속 살 거예요? 아니면 그 여자한테 갈 거예요? 나는 미정의 손을 잡았다. 당연히 당신이랑 살아야지.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정말요? 정말이야. 서진이는 과거일 뿐이야. 당신은 현재이고 미래야. 미정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상처 줘서. 괜찮아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들 결혼도 잘 치르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30년의 세월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서진은 금방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요. 언제 어디서요? 내일 오후 한강공원. 다음 날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다. 강물이 잔잔하게 흘렀다. 정우 씨,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에요. 30년 전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끝내는 거네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뭔데요?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고 각자의 가족을 가졌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서 확인했어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었다는 것을. 나도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만은 않았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사돈으로 지내야죠. 아이들 결혼시키고 좋은 사돈으로 지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당신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죠.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서진이 눈물을 닦았다. 정우 씨,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안녕이에요, 서진 씨. 우리는 일어나 마지막으로 포옹했다. 긴 포옹이었다. 30년의 시간을 담은 포옹이었다. 헤어질 때 서진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드디어 끝났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정리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어요? 응, 왔어.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 미정은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여자 만났죠? 나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다. 응, 만났어.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제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정리했어. 미정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이제 우리 아들 결혼 준비나 하자. 미정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미안해. 흔들려서 괜찮아요. 인간이니까 흔들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결국 어디로 돌아오느냐예요. 나는 미정을 꼭 안았다. 그녀의 온기가 느껴졌다. 30년을 함께한 동반자의 온기였다. 2달 후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토요일, 진수와 수연의 결혼식이 열렸다. 나는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봤다. 58배 나이가 무색하게 마음 많은 젊은이 같았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이었다. 아버지, 준비 다 하셨어요? 진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순백의 예복을 입은 아들은 정말 멋있었다. 응, 다 했다. 너 정말 잘생겼다. 아버지 덕분이죠. 우리는 웃었다. 진수야, 행복해야 한다. 네, 행복할게요. 아버지가 많이 미안했다. 너희들 결혼 준비하면서 힘들게 해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오히려 아버지랑 어머니가 더 가까워지신 것 같아서 좋아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수연이 나왔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천사 같았다. 서진이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미소로 화답했다. 이제 우리는 사돈이었다. 예식이 시작되었다. 진수가 입장하고 수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하니 수연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서진이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결혼하는구나.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사랑은 우연으로 시작되지만 노력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두 분은 오늘부터 평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나는 옆에 앉은 미정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우리도 저랬겠죠? 미정이 속삭였다. 그랬겠지. 우리도 저렇게 젊고 아름다웠을 거야. 지금도 아름다워요. 고마워, 미정아.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양가 부모는 함께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서진과 나는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았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객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인사했다. 어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정리했으니까. 피로연이 한창일 때 서진이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 씨, 정말 축하해요. 진수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수연이도 정말 착해요. 우리 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처럼 바보 같은 이별은 하지 않을 거예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우리 좋은 사돈으로 지내요. 그래야죠. 우리는 악수했다. 단단한 악수였다. 과거를 묻고 미래를 약속하는 악수였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떠날 때 나는 아들을 꼭 안았다. 행복해라. 네,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그래, 나도 행복할게. 차가 떠나고 나는 미정과 함께 예식장을 나섰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여보, 우리도 신혼여행 갈까요? 미정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좋지. 어디 가고 싶어? 제주도 어때요? 우리 신혼여행 갔던 곳. 그래, 추억여행이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쉰을 넘긴 부부였지만 마음만은 신혼부부 같았다. 1년 후 진수와 수연에게 아기가 태어났다. 손자였다. 할아버지, 병원에서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 나는 울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내 품에 안겨 있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준호라고 지으려고요. 준수하고 호탕하게 자라라고. 좋은 이름이다. 서진도 외할머니가 되어 병원에 왔다. 우리는 손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봤다. 축하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웃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었다. 이 아이가 크면 우리가 옛날의 연인이었다는 거 알까요? 서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알게 되겠지.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좋은 사돈이니까. 그러게요. 미정도 병실로 들어왔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우리 수연이 닮았어요. 진수도 닮았어요. 두 어머니는 손자를 두고 행복한 다툼을 벌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구나. 저녁 집으로 돌아와 미정과 차를 마셨다. 여보, 우리 참 파란만장했죠? 그러게. 누가 상견례에서 옛 여자친구를 만날 줄 알았겠어. 하지만 잘 이겨냈잖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미정이 내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노력했죠. 이제 손주도 봤으니 우리 이제 진짜 노년이네요. 그래도 아직 젊어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예요. 우리는 웃었다. 서진 씨는 괜찮아요? 가끔 생각나지 않아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솔직히 가끔 생각나요. 하지만 그게 당신을 향한 사랑을 해치지는 않아요. 그냥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에요.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당신은요? 내가 서진이 생각한다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처음엔 불편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결국 나를 선택했으니까. 맞아요.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추억이 아닌 지금을.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다. 서진과 찍은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그저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었다. 잘 있어요, 서진 씨. 당신 덕분에 사랑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요. 나는 앨범을 닫고 서재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이제 정말 과거였다. 거실로 나가니 미정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뭐 보고 있어요? 드라마요. 요즘 재밌는 게 많네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함께 드라마를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삶은 계속된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30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미정이 있었고, 아들 가족이 있었고, 손자가 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서진도 자신의 가족과 함께 별을 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하늘 아래 있었다. 여보, 내일 손주 보러 갈까요? 좋죠. 내일 아침 일찍 가요. 그래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다. 과거의 연인이 손자의 외할머니가 되다니. 하지만 그것이 인생이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성장한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매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매일 미정을 선택했다. 30년 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잘 자요, 여보. 잘 자요.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평온한 밤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손자를 보러 가는 날이었다. 삶은 계속된다. 사랑도 계속된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5년 후, 진수와 수연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준호에 이어 딸 지은이까지. 나와 미정, 서진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나왔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 있다니. 서진이 말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죠. 미정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나는 두 여자를 번갈아 봤다. 한 명은 과거의 사랑, 한 명은 현재의 사랑. 하지만 이제 그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이 아이들의 가족이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준호가 달려왔다. 나는 일어나 손자의 손을 잡았다. 그래,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이요. 아이는 웃으며 뛰어갔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뒤돌아보니 미정과 서진이 함께 웃고 있었다. 두 여자는 이제 친구가 되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래서 아름답다. 나는 손자와 함께 뛰며 웃었다. 63의 나이가 무색하게 마음만은 젊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사랑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 해가 저물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영원히.